예, 전효 각주입니다. 그게요, 일단 뭐 유가가 참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시장에 좀 악재는 되겠죠. 그렇지만 뭐 크게 진행됐던 부분이라서 또 유가도 6월물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크게 영향 주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뭐 호재는 아니지만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평가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트렌드부터 좀 보겠는데요. 여전히 코로나가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의 추세 자체가 이렇게 좀 죽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진 추세 같은 이런 것들은 좀 죽고 있는 모습이다. 그 흐름들은 그렇게 지금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아주 최악의 그런 뭐 모습은 아니다. 이탈리아도 좀 죽고 유럽도 좀 죽고 있죠. 대한민국은 거의 뭐 이제 거의 소멸 단계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243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고 하루에 한 4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코로나가 압박을 참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되겠고요. 다행히 어제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13명인데 해외가 7명이고 국내 6명이다. 그러니까 국내는 거의 뭐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참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글로벌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2.4% 하라 그랬고 나스닥은 1.03% 하라 그랬는데, 자, 다우지수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일단 자,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다우지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21선에서 한번 누름목 주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다우지수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상 이렇게 좀 이제 누워있는 그런 형국이지만, 트렌드로 보게 되면 이제 펜던트 형태죠. 이게요, 펜던트 형태로 하락 펜던트도 있는데 상승 펜던트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밑에 있는 이제 그 다우지수의 20일 이평선 빨간 라인이죠. 좀 힘차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 트렌드는 되게 기술적으로 보면 요 트렌드 끝나고 나면 위로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일단 페넌트 형태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위로 상승으로 가지 않겠냐, 조만간에. 그러면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것이 역시 뭐 코로나가 되겠죠. 코로나의 그러니까 뭐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나 이런 어떤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60일 이평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요 27,000 근처에 있는 240일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은 조금 더 좀 좋은 편인데요. 나스닥은 바닥 찍고 난 다음에 쌍바닥 찍고 힘차게 올라가고 있고 240일 라인도 힘차게 돌파하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다우에 비해서.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이에요. 그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나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이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오늘도 흐름 좋아요. 오늘 지수가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또 상승, 많지는 않지만 0.78% 상승 보이고 있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것이 코로나 사태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대표 종목이에요. 이 글로벌 대표 종목이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크게 봤을 때 경제의 큰 펀더멘탈은 이상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아마존의 지붕 뚫고 하이킥 계속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에 좀 이제 호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고요. 이 아마존과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AMD 같은 종목인데, 이제 AMD 같은 종목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거든요. 엔비디아나 AMD. 근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 같은 종목, 반도체 종목분들도 이렇게 장기 라인 240일 라인을 지지하고 60일 한번 조정 눌림 받고 20일 지지받으면서 쭉 올라가서 이제 전고점까지 왔어요. 역사적 고점까지 왔는데, 이런 모습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지만 경제의 큰 근간, 요것은 이상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주식시장의 대표 종목들이 저렇게 양호하다라는 것은 시장 전체가 양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시장이 양호한 흐름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에서는 굉장히 그 코로나에 대한 경제의 심각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제 억눌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식시장은 이렇게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영업자의 식당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상장시킨 것이 아니라 글로벌 대표 종목들을 상장시키는 게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AMD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 흐름은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 차트 볼 텐데요. 자, 코스피 지수 차트는 정말 그야말로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도 그냥 폭포수좀 내려왔고 올라갈 때도 폭포수를 기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제 61선 근처까지 왔는데 이제는 61선 1950포인트 제가 많이 강조드렸죠. 61선을 돌파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2050에 있는 장기 라인을 돌파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2200에 있는 3번 고점 여기를 돌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어쨌든 우리가 안심하려면 2200을 돌파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제도 참 기관 외국인들 매도입니다. 어제 외국인들 4,900억, 기관 4,800억 매도했는데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학개미들의 강력한 매수에 힘입어서 주가 올라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개인 스마트머니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찌 보면은 그러나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국 기관 외국인들 매수가 돌아오는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 돌아오는 시점은 코로나가 물러가고 경제활동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그 어떤 희망이 보일 때 그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종목들 보겠는데요. 종목에서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 중에서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우리가 뭐 전기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적자가 많이 났다라고 얘기돼서 주가 많이 내려왔는데 한국전력은 늘 그렇습니다. 이게 적자가 많이 나왔을 적자가 많이 나고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그 힘이 없을 때는 2만원까지 내려오거든요. 2만원. 지금 뭐 이번에 15,000원까지 내려갔는데 한국전력 15,000원은 정말 이건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격까지 내려온 거죠. 15,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뭐 상당히 실적 안 좋을 때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주가가 2만원대 근처였단 말이죠. 그 금융위기 때도 더 나쁜가 한국전력이 어쨌든 주가를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로 볼 때에 어차피 한국전력은 배당도 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동학개미 같은 분들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묻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파트 사듯이 묻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종목 카카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카카오 좀 힘 받을 텐데 최근 들어 3일 동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최고가가 19만원 정도인데 19만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아마존이 돌파했으니까 뭐 카카오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61선을 힘차게 갭으로 돌파해가지고 이제 그 양봉 보이고 있는데 3일 올랐으니까 좀 눌림목 될 수 있겠죠. 눌림목 될 수 있겠지만 눌림목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카카오 같은 종목은 눌림목 매수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19만원 돌파, 20만원 돌파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그런 모습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주 정책주인데 남북경협주도 주가는 참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고 사실 지금 또 올라온 것도 좀 일부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정부의 정책, 현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긴장 완화, 한반도의 평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또 기차 관련해 가지고 남북 철도 연결해서 동부선의 예타 면제가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예비 타당성 면제 나왔는데 예타 면제되게 되면 좀 빠르게 남북철도가 또 추진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어떤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모멘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 사실 현대로통 같은 종목은 주가도 참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또 45,000원 하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만원대 밑에까지 내려왔었는데, 남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펀더멘탈 좀 있는 종목입니다. 적자가 좀 나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한번 사보는 것도 좋겠다. 이번에 이제 장기 라인까지 갔고 어제 급등 나왔는데 오늘 조정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조정 구간에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